정의의 승리. 그리고 다음 역으로 테크노마트 3층, 백두산 전자가게 안. 다은과 도준은 사장 뒤편에 보이는 창고를 보며 확신했다. 훔친 휴대폰들이 그곳에 있었다. 사장은 그들의 시선을 눈치채고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너희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저희도 마침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니까요. 도준은 사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때 다은이 사장의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창고 안의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졌다. 뭐 하는 거야? 사장은 다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준이 재빨리 다은을 보호하며 사장을 막아섰다. 오뚝한 콧날에 땀방울이 맺힌 도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손대지 마세요. 도준의 단호한 말에 사장은 주춤했다. 그때 가게 밖에서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백두산 전자 맞습니까? 다은과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미리 신고를 하고 들어왔던 것이다.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저희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휴대폰을 훔치고 있어요. 다은은 경찰관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경찰관들은 사진을 보고 사장에게 다가갔다. 도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창고 안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수많은 최신형 휴대폰들이 쌓여 있었다. 사장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다은과 도준은 테크노마트 밖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휴대폰을 되찾았어요. 남자는 두 사람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준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다은은 남자의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도준 씨, 정말 고마워요. 도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다은은 도준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도준은 그런 다은의 미소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저도 다은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다은 씨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다음 역으로 가볼까요? 다은의 말에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하철 2호선 승강장으로 향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강변역의 첨단 기술 속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를 해결한 두 사람의 100일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